아닙니다. 태양의 중력이 묶어있는 도표있는 자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태양계에서의 행성은 태양입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천체도 행성이고요. 그리고 행성, 위성, 외소행성, 소행성, 해성, 위성체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항성이 거느리고 있는 것들 중에 행성이 있는데요. 행성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에서 먼저 수성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수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 중에서도 가장 작은 행성이고, 또한 이것 때문에 질량이 작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서 대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금속 충돌로 인한 변화가 많이 생겨져 있고요. 그리고 중심부에 철과 같은 금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성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로 된 두꺼운 대기가 존재하고 있어서 표면압이 95기압 정도 되고, 그리고 온실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약 740K 정도 됩니다. 금성의 특이한 점은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다른 행성들과 달리 반대라는 점이 있습니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액체성체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축이 지구와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전축이가 지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양극에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으로 된 극간이 존재를 하는데, 이 극간은 계절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산화철을 포함한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중력이 작기 때문에 대기가 희박합니다. 대기 성분은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질소, 아르곤, 수증기, 메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보면 광물과 바람에 의한 침식지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화성이 과거에는 대기가 더 풍부했고, 그리고 표면에 많은 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25km 정도 되는 올림포스 화성이 존재를 하고, 포보스랑 데이모스라는 위성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목성의 행성을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 목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태양계에서 태양을 빼고 난 다음에 질량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의 대기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와 메테인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목성을 보면 중무늬가 보여지고 남반구에 대적점이 보이는데요. 이것에 만들어진 이유는 목성의 빠른 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성은 또한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가마메데, 칼리스토, 유로파, 이오 등이 있고, 목성은 60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목성의 위성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에서는, 지구에서는 확인하면 잘 보이지 않는데 희미한 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행성의 토성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밀도가 0.7g, 1이 안 되기 때문에 물보다 밀도가 커요. 네, 안 되기 물이 만약에 이 토성을 지구에 있는 바다에 만약에 띄울 거예요. 지구에 있는 바다에 띄울 거예요. 지구에 있는 바다 위에 띄울 수 있을 정도로 토성이 어렵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바뀌죠. 그리고 반응 속도가 빠르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볼록한 타원형을 띠고 있고, 그리고 거대한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는 미세 입자랑 암석 부스러기, 그리고 얼음 알갱이들이 토성의 중력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 같은 경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엔 타이탄이라는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왕성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천왕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메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왕성의 대기가 적색빛을 흡수를 하고 청색빛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청록색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전축이 공전계 도면에 거의 누워 있어서 역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 조성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에테인과 메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대흑관이 보이고 대흑관이 보이는데 이것도 물통과 마찬가지로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성에는 희미한 고리가 있고 다수의 위성이 있습니다.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드릴 텐데요.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편평도가 작고 질량과 크기가 목성형 행성보다 큽니다. 그리고 밀도가 작습니다. 이게 제가 실수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이게 박정은이 있는 거 같아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이걸 실수를 해서 있는 거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크기나 질량이 지구형 행성이 작고요. 그리고 밀도가 커요. 그리고 자전 주기가 빠르고 지구형 행성이 위성수가 아예 없거나 한두 개를 가지고 있고 대기층은 순서는 없는데 금성화산 같은 경우는 이산탄소를 가지고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질소나 산소, 이산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전계도 지구형 같은 경우에는 작고 표현도는 높고 그리고 공전 길이는 짧습니다. 목소리 행성은 이어가는 계획입니다. 외소 행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외소 행성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전 궤도를 돌고 자체 중력에 의한 공모양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공전 궤도 주변에 다른 천체가 존재를 하고 다른 행성의 위성이 아닌 천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소 행성의 대표적인 예로 명왕성, 그리고 세레스, 에리스, 마케마케, 하우메아가 있습니다. 네, 명왕성이고요. 그 밖에 천체들 말씀드릴 텐데요. 수행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가 탄생한 무렵에 만들어진 찌꺼기와 천체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저는 그 뒤로는 아니네. 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띠가 있고 그리고 목성 근처에 트로이라는 소행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화성 사이에 아모르 소행성분이라는 데가 있고 소행성은 때때로 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은 행성의 인력에 의해서 그 둘레를 도는 천체로 대표적인 예로 우리 지구의 달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성 같은 경우에는 가스 상태의 빛나는 꼬리를 끌고 태양을 특정으로 빈타원이나 홍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운에 많은 천체로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핵과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포마 그리고 꼬리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꼬리는 이온꼬리와 먼지꼬리는 아니는데 이온꼬리는 태양의 복사과 태양풍으로 인해서 분자가 밀려나게 되면서 태양 반대편으로 생기게 되고 먼지꼬리도 태양 반대편을 휘어진 모양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체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에서 소행성과 행성 외에 행성을 떠도는 먼지나 모래나 바위들과 같은 물체를 말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구로 떨어지면서 대기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 아이들이 타게 되면서 별똥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똥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타지 않고 지구에 내려오게 되면 언석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태양계의 다양한 지형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구와 달과 화성의 지형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자료를 뒤늦게 찾아서 달에 있는 그 풀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는 길이가 350km이고 그리고 깊이가 약 1.6km이고 그리고 폭은 6에서 30km입니다. 그리고 달의 다이다노스 크레터의 깊이는 4,900에서 1,600 사이고 그리고 지름은 2,400km입니다. 그리고 화성의 마리네리스 대역폭에서 길이는 4,000km이고 그리고 깊이는 10km 그리고 폭은 200km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과 화성의 지형에서 지구 같은 경우는 대기와 물이 있고 달은 대기와 물이 없고 화성은 대기와 물이 있는데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성을 보면, 그러니까 달이나 화성에 보면 온석이 충돌해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행성들은 중력이 작기 때문에 대기가 많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죠. 그래서 그 풍화자들이 많이 잘 안 자랍니다, 지구처럼. 그래서 예전에 운석이 떨어져서 막 찍히는 그 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퀴즈는 좀 이따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원래는, 자, 주목, 잠깐만 주목. 원래는 자유롭게 나까지 좋은데, 따로 말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화됐죠. 네, 진짜요? 발표 시간이 대략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로 요약을 하라고 했죠. 네, 못 들었죠. 10분씩 못하고. 그 중간에 안 끄는 거는 자유롭게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번에는 그 준비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가기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못 들었다라는 거는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초과 분량에 대한 감점 감안하도록. 안 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조항이 원하는 조 자, 그러면 한 조만 내가 찍어서 얘기할게요. 일단 5조 5조 야, 발표. 발표자가 없어진 거야? 네, 안 와. 뭐야? 2조 근데요, 제가 문자알이 없어서 못 보냈어요. 2조 발표해야 얘가 야, 2반은 전반적으로 준비 플레이까지는 대단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거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내로 퀴즈를 보낸 조는 2조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전까지 퀴즈를 보내라고 그랬죠. 아, 여기서네. 우리 좀 우리 인지 문제. 12시 한 50분까지 왔었어야 되죠. 내가 들어오고 나서 제출한 조가 정 있는 조하고 명대 이 조에서 제출을 했고 제출 안 한 조 좀 들어요. 왜 그랬대? 자, 정리 잠깐만 합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탐구활동지의 제일 앞쪽면을 좀 보기 바랍니다. 탐구활동지의 제일 앞쪽면하고 교과서 264쪽을 펴고 있죠. 탐구활동지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결국에는 목표에 보시면 목표의 가장 큰 이 단원에서의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이거죠. 이거 이용할까요?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계획 구성원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각각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잘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때 이 내용 좀 했습니다. 예. 안 한 사람 손 들어. 거짓말, 거짓말. 싸우고 말고 그러니까 싸우고. 어찌됐든 해양계 구성원이 보면
여러분들이 정리해놓고 전부 다 정리해놓으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네. 태양기 뭡니까? 항성. 일단 태양이 있고 중심하는 건 있어야 되겠죠. 미성. 그 다음에 행성. 태양의 어떤 이력권이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런 걸 소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소행성도 있고 외소행성도 있고 해성도 있고 유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뭐를 했을 때 제일 저는 행성. 까탈스럽겠습니까? 소천체.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할 때는 요게 포인트가 있었거든. 네. 행성 그게 어떻게 나뉘죠? 분류를 하면 그거죠. 지구형. 이거를 실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내준 필 문제를 봐도 전부 이겁니다. 네. 거의 반 이상이 이걸 보냈어요. 이걸 보냈고 소천체에 대한 내용을 보낸 사람은 거의 없던데 전반에 걸쳐서도 잘 없습니다. 시험은 잘 들으세요. 됩니다. 수능에서는 행성이 단독으로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을 단독으로 낸다는 얘기는 지구형이냐 목성형이냐 이런 걸 내게 되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단순 암기죠. 네. 수능이나 내신, 요즘 내신, 뭐 내가 내는 내신은 보통 수능형으로 내잖아요. 네. 수능형은 전반적인 어떤 논리적 관계의 어떤 선후관계를 많이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좀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건 요놈이에요. 다음 시간에 한번 태양이 됐어요. 참고할 겁니다. 행성은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물질의 어떤 성질을 묻는다 그러면 소천체하고 비교를 하는데 특히 이렇게 가장 자주 중대하는 게 행성이 나오면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소행성이 나오고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게 외소행성이 나옵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용어상에서 뭐를 포함하고 소천체. 행성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말 좀 들으라. 한국말은 그러니까. 내가 근데 적극성. 적극적입니다. 그럼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행성과 소행성과 외소행성을 어떤 식으로 구분할 것인가 구분 기준 알겠죠? 그거 하나 해놓으시고 다음 두 번째로는 또 하나 비교하는 게 소행성하고 해성을 비교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행성이 단독으로 난다면 주로 지구형 행성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행성? 지구형. 목성형보다는 지구형이 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가 있잖아.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가깝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측 결과가 정밀하다는 거죠. 많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각 행성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분량을 보시면 지구형 행성들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3조도 이건 이제 설명이 어떻게 붙느냐가 3조하고 7조는 문제가 돼요. 2조는 보통 이제 이런 형태를 마인드 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글자가 좀 너무 작은 게 그렇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나머지 조들도 깔끔하게 이런 형태로 정리하는 거. 글자예요. 집이라 잘했다. 네, 이게 아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은 사조가 적극적으로 대단히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네. 그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걸 이용하지 않고 본인들 이제 아이패드를 들고 와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수업의 목적은 미디어 기기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맞아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때로는 이러한 어떤 아날로그적인 표현법에 의해서 혹은 이런 시도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생님이 되었다 생각하고 발표자가 직접 디스플레이 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떤 발표 형태에 대한 거 발표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소리입니다. 알겠죠? 커야 돼요. 특히
들어봐. 남학생들 반 할 때 남학생들 중얼중얼 내가 막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발표자가 어느 정도는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됩니다. 보고 하는 건 괜찮은데 됐답니다. 뭐예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 4교시 이전까지 저한테 문제를 내주는 학생들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그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가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추출을 몇 개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부터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7개 조죠. 이제 7개 조에서 제가 재미뽑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각 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한 명 뽑으십시오. 알겠어요? 뽑아서 잘 들어.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는 그냥 다 같이 저한테 그냥 귓속말로 얘기하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먼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들면은 누가 먼저 해 많이 뭐 이래 되잖아, 그지? 그래서 교신자들은 카톡으로 자기 조를 쓰면 됩니다. 먼저 쓴 쪽이 먼저 근데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 많다. 자, 봐봐. 평상시에 데이터를 남용하니까 얘가 데이터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교신자에게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 부서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니요. 답을 보내는 게 아니고 각 조에 조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1조면 1조 알아서 조용. 자, 준비하시고 화면 보세요. 화면. 준비됐습니까? 시작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각 항목에 맞게 배치하시오. 10. 김경애! 나 빨리! 야, 나 이름 뭐야? 7초. 야, 나 안다, 나 안다. 대표 일어났다. 지구형 행성은 뭐? 다시 뭐라고? 지구형 행성 기억. 그래도 땡. 미음. 나머지. 자, 한 표 더 받겠습니다. 계속
5조 발표하세요. 네가 말해. 오. 공간 방향식에 맞는데 방향의 행성이. 땡 1조. 네. 네. 야, 알면 전부 다 뭔데? 다 말하세요. 가만해. 일반생 좋아하는 금성이랑 지금 빨리. 인성지구 빼고나. 더 뒤에 주겠습니다. 7조. 문제 냈는지 뭐 말도 하고 7조. 조용히 있으라. 간절 안 나가지. 얘들 감정만 나가지 말자. 시간 줘. 네. 근데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마음대로 얘기했다고. 야, 우리 또 자, 일단 1조가 문제를 내놓고 넘어갔고 2조는 하고 상황인데 문제를 얘기했죠. 뒤로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5조는 낙하가 나왔죠. 찍고 있잖아, 바보야. 문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저거 내가 냈나봐. 아니지. 귀여워. 야, 우리. 나 이거 부르는데. 찔리고 왜 그렇게 나와요? 아니 내 아까 너무 되고 있었잖아. 기억나냐? 그거리 왜안 되지? 이거 내가 안 했어. 패스. 안 된다. 잠시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주목,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잠깐만. 다음번에도 참고 활동하면은, 이제, 아까 점수표 봤죠? 오늘 가점수 다 날렸는데, 그러니까 점수 기준도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오늘처럼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조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출제했는 조에 자기 문제 자기가 맞춰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맞춰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 잘 들으십시오. 문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맞나? 근데 오류 있는 거 내가 안 고쳐줍니다. 그대로 내한테 줬는 거 그대로 문제를 냅니다. 알겠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예, 그럼 잘 들으세요. 나는 끝날 때까지 오류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조에서 그 문제를 푸는 동안 정답법을 한 다음에 저 문제 잘못됐는데요? 이래가지고 딱 나왔잖아. 그러면 그 조는 무조건 그때까지 받았는 점수 중에서 최고점보다 1점을 더 받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만약에 잘 들어. 오류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있는데 모든 반 전체가 모르고 넘어갔다. 그러면 오류의 상태로 정답을 갖다가 맞았다고 막 좋아한다. 그죠? 어떤 놈이야? 그게 니가 아이디. 김경희 쌤 톡 좀 봐요.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반 전체가 날아갑니다. 네. 오류는. 알겠어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